아니, 고속철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한국 이야기만 나오는 거래? 미국의 한 대학 강의장에서 프랑스인과 일본인 학생이 교수님의 한국 발언에 분노하는데요. 얼마 뒤 이 학생들은 한국에서 온 학생에게 망신만 당해버렸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프랑스와 일본인들은 한국인에게 호두에게 혼이 나버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MIT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22살 그웬 마이어스라고 합니다. MIT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이고 특히 공과 계열에서는 따라올 곳이 없다고 자부해요. 저는 글로벌 기술 혁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명문대인 MIT 공대에서 이를 연구하는 공학자가 되는 게 목표인데요. 그래서 이번 학기엔 로버트 미첼 박사님이 담당하시는 글로벌 기술 이전과 적응이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강의를 통해 예상치 못하게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이 정도로 빠르고 엄청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던 이 강의의 이름이 낯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 강의에서는 국제적인 기술 이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제적으로 이전한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현지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대체 어떤 걸 배우는 강의인지 모호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배울 건지 알려주시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이 강의의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을 심층 깊게 다룰 예정인데 그중 하나가 산업별 기술 이전 사례에 대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MIT 공대 학생들은 산업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여러 가지 대답이 오고 갔죠. 자동차, IT, 바이오 등등. 그런데 교수님이 하고자 하신 이야기는 철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철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PPT 화면을 보시죠.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 화면 안에는 다양한 나라의 열차 사진이 있었는데요.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각각의 열차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어느 나라의 열차인지 알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 그 열차가 어느 나라 거인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어요. 얘네 뭐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학생들의 얼굴을 봤는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학생들은 출신 국가의 기차를 한눈에 알아보고 있던 거였어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학생들은 프랑스와 일본에서 온 학생들이었는데요. 둘 다 캐릭터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캐릭터이길래 눈에 띄었는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테니까 지금은 말하지 않을게요. 당장 할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자신감에 찬 눈동자로 프랑스의 TGV, 일본의 JR을 맞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씩 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뭐랄까 자신들끼리의 암묵적인 연대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프랑스랑 일본 둘 다 철로에서는 꽤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잖아요.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은 듯 했습니다.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니까요. 저는 교수님의 강의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대답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차는 어느 나라 것인지 모르나요? 교수님이 질문을 했는데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자 교수님은 두리번거리더니 한 학생을 찾으셨어요. 이준호 학생 안 왔습니까? 준호는 저와 같이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한국인 유학생인데요. 원래는 저와 같이 강의를 들으러 와야 했지만 비자 문제 때문에 대사관에 가느라 그날 하필 결석이었어요. 저는 교수님에게 준호의 결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무척 아쉬워하더라고요. 아쉽게 됐네요. 이준호 학생이 오면 해줄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는 한국 이야기를 하는데 두 나라가 저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심드렁하니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나?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교수님의 강의가 점점 무르익을수록 두 사람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어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수근덕거리더라고요. 올해는 한국의 철도인 KTX 개통 20주년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도를 수출하기로 결정한 해이기도 하죠. 즉 올해는 한국 철도 역사상 아주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한국은 1980년까지만 해도 최고 속도 150km밖에 안 되는 새마을호밖에 개발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고속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해야만 고속철도를 만들 수 있었던 한국이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됐는지 아시나요?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인데
제 앞에 있던 다나카와 마르코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궁시렁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조용히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게 얼마나 큰지 듣고 싶지 않은데도 하는 말이 다 들렸어요. 무엇보다 안 들으려고 하면 더 잘 들리는 거 아시죠? 고속철도 얘기를 하는데 왜 한국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진짜 어이없네. 그러니까 태제베나 신칸센 이야기만 해도 부족할 텐데 굳이 한국 얘기를 하는 건 뭐야? 20주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보다 한참 늦게 시작한 게 자랑이야? 저는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한국은 독자적으로 고속열차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KTX 산천 1호기가 출고될 당시에는 프랑스 측 인사들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고속철도 하면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마저도 견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KTX 개통 20주년인 올해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도를 수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에게 고속철도를 요청하고 있죠. 이게 20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기술을 요청해야만 했던 나라가 독자적인 기술을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냈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례가 없는 일이에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번 강의에서 뭘 배우게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국가 간의 기술을 주고 배우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배운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기술 이전을 해준 나라보다 뛰어나게 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나카와 마르코의 듣기 싫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금 저 교수가 하는 말 들었어? 저딴 지식을 가지고 지금 MIT에서 강의를 하겠다는 거야. 저런 멍청한 교수의 수업을 듣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다. 프랑스인 마르코는 특히 과하게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어요. 그리고 교수님의 실력마저도 무시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죠.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르코는 교환학생이거든요. MIT에 교환학생으로 올 정도면 그 나라에서 꽤 좋은 학교를 다녀야 하고 저도 교환학생이라고 해서 그들의 지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코는 쟨 학교에 건물 세워주고 들어온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애가 좀 멍청했어요. 기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 것도 그렇지만 아주 거만했거든요. 프랑스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것도 심했고요. 특히 동양인을 굉장히 무시하던 애가 일본인인 다나카랑 어울리는 건 좀 의아하더라고요. 아마 거만한 성격이 둘 다 비슷해서 잘 맞았나 봐요. 아니면 다나카가 자기보다 키도 작고 외모도 좀 딸리고 게다가 동양인이니까 자기를 돋보이게 해주는 수단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다나카가 동양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비자 문제 때문에 수업에 들어오지 못했던 준호와의 일 때문이에요. 준호는 저와 같은 산업공학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성적도 우수해서 항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친구고 장학금은 항상 준호가 쓸어간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저는 준호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준호가 너무 존경스러워졌어요. 준호는 부모님의 도움 하나 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생활비와 학비를 모두 자기가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학교를 마치면 새벽까지 일을 하고 쪽잠을 자고 나와서 바로 수업을 듣고 혹시라도 졸리면 자기 뺨을 때려서라도 집중하려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밤을 새우는 게 일상이었고 어쩔 때는 한숨도 못 자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준호를 볼 때면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서 제가 먹을 샌드위치를 살 때 준호 것도 함께 챙겨가고 커피를 살 때도 항상 준호 것도 샀어요. 하지만 준호는 제가 그럴 때면 항상 어떤 방식으로라도 보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려 깊은 친구다 보니 저희는 누가 봐도 가까운 단짝 친구가 되었죠. 그런데 마르코 눈에는 이게 못마땅해 보였나 봐요. 이해할 가치도 없지만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아시아인 남자애가 백인 여자애랑 어울려 다니는데 백인 여자애가 아시안 남자애를 더 챙겨주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게 대체 지랑 무슨 상관이라고. 마르코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마치 교수님의 강의에서 자꾸 토를 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제 곁을 지나갈 때면 항상 저 동양인 애는 돈도 없대? 남자가 자존심도 없나? 라고 말하면서 따라와. 내가 학교 앞에 있는 맛있는 프렌치 레스토랑 데려가 줄 테니까 라고 저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쳤다고 그걸 따라가겠어요? 느끼하고 거만하고 자랑밖에 못하고 게다가 머리까지 텅텅 빈 마르코를 따라가게요? 저는 200불짜리 스테이크를 먹을 바에야 배울 것 많고 자상한 준호와 캠퍼스 잔디에서 샌드위치를 먹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코는 저에게 몇 번이나 퇴짜를 맞자 이젠 아주 악질적이고 더러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저와 준호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연인이라는 소문이 아니었어요. 저와 준호가 강의 시간에 강의 뒤편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봤다는 둥,
둘이 화장실에서 같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는 둥 온갖 더러운 소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문의 출처에는 다나카도 함께였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이상한 성적 패티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대체 뭘 보고 자랐길래 할 줄 안다는 게 겨우 이런 건지 한심했죠. 얘네는 제가 수치스러워 할 줄 알았겠지만 이런 거지 같은 소문을 믿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저보다 화를 냈죠. 게다가 주변에 평판이 좋은 준호를 걸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분노했습니다. 준호 걔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지들이 뭐라고 아시안보이 어쩌고 하면서 준호를 무시하는 거야. 그것들 하고 다니는 꼴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잘생겨 보이려고 맨날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데 이게 패션쇼 장인지 학교인지 모르겠다니까? 내 생각엔 자기들은 이렇게 노력해도 평균 이하인데 준호는 청바지에 후드티만 입고 다녀도 인기가 많으니까 질투하는 것 같아. 맞아. 마르코는 동양인은 당연히 백인보다 못나야 해라고 생각하는 애니까. 준호가 자기보다 잘났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지. 이런 인식이 쌓이다 보니 두 사람은 모두가 기피하는 존재가 된 것이었어요. 이런 일을 통해 알게 된 제멋대로의 무례하고 심지어 멍청하기까지 한 마르코가 교수님의 말에 딴지를 걸다니. 그것만으로도 어이가 없는데 그건 다나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철도하면 프랑스 아니야? 교수님도 할 만한 나라가 없으면 차라리 일본을 하지. 그래도 일본은 조금이나마 프랑스랑 비교할 만하잖아. 얘도 멍청한 건 매한가지거든요. 게다가 묘하게 마르코보다 자기를 낮춰서 말하고 있었어요. 다나카는 백인 애들한테 어쩔 줄을 몰라 했거든요. 흰 피부에 금발머리인 여자애들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신고를 당할 뻔한 적도 있고 백인을 선호하는 걸 넘어서 백인 우월주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백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끼리끼리 잘들 논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알게 되길 기대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1990년대 일본, 프랑스, 독일 중 프랑스와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태제베 레조를 한국에 제안하면서 독일, 일본과는 달리 기술 이전과 라이선스 생산을 흔쾌히 허용했거든요. 프랑스랑 한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뜸 다나카가 손을 들고 나섰어요. 교수님 말씀은 프랑스가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국이 프랑스를 선택했다는 건가요? 교수님은 그렇다고 하셨죠. 프랑스의 제안은 파격적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다나카는 교수님을 가르치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입장에서만 공부를 하셨나 보네요? 와, 이 말을 하는데 말투가 얼마나 거만한지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놀라서 다나카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얼마나 무례한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다나카는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을 탈락시킨 겁니다. 당시에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걸로 일본을 물어뜯고 있었거든요. 당시 일본의 철도 기술력은 한국이 선택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였습니다. 그저 한국인들이 감정에 휩쓸려서 좋은 기회를 못 가진 것뿐이죠.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학생들은 마치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기술력에 밀려서 한국의 선택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기술을 배우는 시간에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다니 쟨 지금 여기가 무슨 수업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일본이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을 하다가 이제야 마르코가 생각났는지 움찔거리면서 물론 프랑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이 일본을 선택하지 않은 건 기술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더라고요. 다나카가 자발적으로 마르코의 몸종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피식피식거리면서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 저는 교수님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교수님은 학자 그 자체였기 때문에 감정의 동요 없이 오로지 팩트로만 다나카를 후드려 패셨어요. 한국이 그런 이유로 일본을 거절했다면 애초에 일본에게 제안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건 자기들이 일본을 거절한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일본에게 제안을 한 거고요. 이보세요, 다나카 학생. 일본이 기술 이전에 부정적이었다는 것과 모든 차량을 일본에서 생산하여 수입하도록 고집했다는 건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경쟁 후보 중에서도 가장 비싼 가격을 불렀어요, 학생. 이래도 한국이 감정적인 이유로 일본을 배제했다고 보는 겁니까? 다나카는 교수님의 말에 꼼짝도 못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 군다면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만 앉으세요.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자 다나카는 새빨개진 얼굴을 푹 숙이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게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데 왜 혼자 욱해서 저 난리야? 교수님은 현재 한국이 세계 4번째 고속열차 제작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한국이 시드니의 2층 열차, 보스턴의 MBTA 승용차와 같은
특정 프로젝트와 함께 호주 및 미국과 같은 국가로부터 주문을 받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마르코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게 또 어떤 헛소리를 할까 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마르코의 헛소리는 이런 거였어요. 잠시만요, 교수님. 한국이 20년 만에 그 정도 기술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거? 네, 인정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한국만 대단하다고 칭찬받을 일인가요? 한국에게 기술 이전을 해준 프랑스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 일 아닌가요? 한국은 프랑스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게 분명합니다. 프랑스가 파격적으로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았다면 한국은 아마 지금도 최고 속도 150밖에 안 되는 기차를 타고 있으면서 아시아의 후진국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교수님은 마르코의 이야기를 잠잠히 들어주셨어요. 그럼 마르코 학생은 한국이 프랑스에게 감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교수님이 얘기를 잘 들어주시니까 자기가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마르코는 당당하게 맞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코의 이 당당함한 자세는 금방 쪼그라들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들이 한국에 가서 기술 이전을 해줄 때 뭐라고 인터뷰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한국은 절대 고속철도 못 만든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기술을 가져다 줘도 어차피 못 만들 테니까 우리가 파격적으로 기술 전수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수주부터 따낸 거죠. 우리가 파격적으로 기술 전수해 줄게 뒤에 어차피 못 만드니까는 쏙 빼놓고 한국을 기만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프랑스인들이 너무 쪼잔해 보일까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마르코 학생 덕분에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가 봤을 때 마르코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예요. 왜냐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들으면 프랑스는 치사하고 쪼잔함 그 자체거든요. 1990년대 당시 한국에는 고속철도와 관련된 사업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속철도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 하나조차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모든 걸 수입에 의존해야 했죠. 프랑스는 부품도 기술도 전무한 나라에 기술을 전수해봤자 한국은 고속철도를 만들 방법이 없다고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끈질기게 기술을 습득했고 심지어 기술 도입 중에 신기술을 발견해서 그것에 대한 권리까지 확실하게 챙겼어요. 이 얘기를 듣는데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까지 얻게 되더라고요. 프랑스 기술자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심지어 그걸 넘어서는 기술력을 보여주자 점점 자신들의 기술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핵심 부품 기술까지 빼고 주는 아주 양아치 같은 짓까지 했죠.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평소에는 쓰지도 않는 단어를 쓰면서 흥분하시더라고요. 아마 공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공유하지도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빼가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한국이 프랑스의 기술력을 금방 따라잡을 것 같으니까 공장에 칸막이까지 치면서 한국을 견제했습니다.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기술을 전수해줬는데 마르코 학생이라면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아서 한국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야 했는데 말이죠. 제3자인 제가 봐도 프랑스가 치사한 짓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줄 거면 확실하게 주지. 한국이 공짜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못 따라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무시하는 마음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사항은 충실하게 지켜야 하는 거죠. 마르코는 이것까지는 몰랐는지 입만 뻐끔뻐끔거리고 있었어요. 뭘 알고 그러는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는데 마르코는 늘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던 그때 마르코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입을 뻐끔거리다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 외쳤어요. 한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늦게 고속열차를 도입한 거잖아요. 분명히 시설면이나 디테일한 부분에서 프랑스보다 훨씬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마르코가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비자 문제를 금방 해결하고 돌아온 준호가 제 옆자리에 앉고 있었던 것이었죠. 마르코의 말에 교수님은 그래요 학생,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국의 고속열차를 경험해본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코는 역시 자기가 맞았다는 듯 콧구멍을 벌름거리면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호 학생, 한국의 KTX를 타본 경험이 있겠죠? 라는 말을 듣고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딱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한 게 분명했죠. 저는 준호에게 앞에 있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얼떨떨한 표정을 하면서 교수님에게 대답했죠. 네, 당연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준호 학생, 한국 KTX는 어떤지 알려줄 수 있나요? 속력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 고속열차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해외에 나가보니 이게 장점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살 때 기차가 제 시간에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마르코가 약간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그럴 만도 하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의 기차는 1시간 연착이 기본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전광판에 몇 분 정도 열차가 딜레이 되는지가 뜹니다. 저는 최대 7분에서 8분 정도 늦어지는 것밖에 못 봤어요. 한국에서는 10분 이상 늦어지면 역무원에게 연락이 올 겁니다. 혹시 오늘 열차가 안 오는 거냐라면서요. 하지만 유럽에 갔더니 1시간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역무원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열차가 언제 오는지 모르니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 했고 말이죠. 3시간이나 기다려서 열차를 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르코는 찔렸는지 준호에게 날카롭게 말했어요. 프랑스에서는 그런 일 없었을걸요? 이에 준호는 말했죠. 이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태제배가 워낙 유명하니 태제배를 탄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연착될 줄 몰랐어요. 이 정도로 연착될 거라는 걸 알았다면 조금 속도가 느리더라도 제 시간에 출발하는 열차를 탔을 겁니다. 마르코는 초등학생처럼 준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호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앞에 어떤 강의를 했는지도 모르고 교수님과 이에 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경험했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쪽이 프랑스인이라면 프랑스 열차가 얼마나 잘 연착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마르코도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세계적으로 악평이 나 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준호 학생이 이야기할 한국 고속철도의 특징은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교수님. 또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속열차를 탈 때 한 번도 제 짐을 누가 가져갈까봐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짐을 올려두는 칸에다 캐리어를 올리고 자전거 묶는 줄로 짐칸과 캐리어를 묶어두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부였어요. 이번에는 다른 외국인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묻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짐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냥 올려둬도 그 짐이 목적지까지 간다고요? 네, 저는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 심지어 캐리어에 자물쇠를 잠그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많은 학생들에게 자극이 되었어요. 저도 유럽 여행을 한 2번 다녀왔지만 그곳은 정말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곳이었거든요. 남의 물건을 보고 이거 마음에 드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쓱 들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였어요. 그중에서 프랑스가 제일 심했고요. 프랑스에서는 소매치기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내가 여행을 하러 온 건지 소매치기랑 싸우러 온 건지 헷갈렸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더라고요. 정말 놀랐죠. 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최근 도입된 열차들의 내부는 한국 고속열차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얼마나 마음 편하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한국은 빠르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공학도의 입장에서 봐도 한국의 기술력은 상상 이상이죠. 마르코는 자신의 논리에 비해 준호의 논리가 훨씬 탄탄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마땅한 대답은 못하고 교수님에게 했던 말을 또 했어요. 교수님, 아무래도 준호 학생은 기술력을 전수해준 프랑스에게 고마운 마음은 없나 봅니다. 그러자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프랑스가 공짜로 도와준 것도 아니고 돈 받았잖아요. 그리고 돈 받은 만큼 협조적으로 굴지 않았죠. 한국 기술자들은 돈을 주고도 눈치 봐가며 기술을 배웠어요. 게다가 핵심 기술은 알아서 연구해야 했고요. 준호는 아주 당당하게 말했고 이 말을 끝으로 마르코는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프랑스한테 고마워해야 합니까? 저는 박수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똑 부러지게 말을 하는지, 그런데 저는 준호에게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교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얘기를 안 했는데 준호가 이 일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물어보니 내가 무슨 강의를 듣는지는 미리 알아둬야지. 기술 이전에 대한 강의를 하신다길래 몇 개 좀 공부해 본 것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준호에게 반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멋진 남자가 있는지, 게다가 성실하고 스마트하기까지 하죠. 전에는 그냥 괜찮은 사람, 존경할 만한 인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젠 이성적으로도 너무나 매력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준호는 아직 저를 여자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 멋진 한국 남성을 사로잡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한국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기술 발전에 힘을 보탠 한국의 기술자분들, 공학도로서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가 대한민국 KTX 20주년도에는 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은 세계 4번째로 가장 빠른 고속철도를 가진 나라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해외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냐면 고속철도 분야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계 강국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한국은 IT, 반도체, 항공, 선박, 철도까지 세계에 유례 없는 성장 속도를 보여서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죠.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님에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우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재밌는 영상으로 또 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